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하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폭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반도체 크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역대 최고 성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 가까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을 좀 힘들게 만들었고요.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미국 대선 테마주는 다시 한번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좀 힘든 시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우리 전문가님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믿고 맡기는 선생님,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어떡하죠? 저희가 월요일에도 좀 힘든 시장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네. 전문가님 오시는데 또 빠지는 시장을 맡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려운 시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 전문가님이셔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해석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참 뭐 제가 방송 오는 날 유독 시장 급락이 좀 많이 나와서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 그리고 우리 또 저를 또 바라봐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과 좀 희망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좀 좋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브리핑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차마 그런 얘기가 좀 잘 시장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올 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힘드셨죠.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시장, 오늘 우리가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 방송을 좀 따라오시면서 저의 좀 전략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뭐 기준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소재 양난이라고 해서 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다 이런 그 사자성어인데 이런 증시가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그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좀 종목들에 대한 수급 쏠림들이 좀 눈에 보이게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테마로서 요즘 미국 대선 테마주 이쪽에 이제 집중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오늘 급락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 안에서도 제시드렸던 종목들, 뭐 기존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급등 종목과 그다음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좀 위안을 좀 삼고 제가 항상 좀 현실적인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뭔가 좀 반사익 수혜를 좀 볼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임하되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뭐 소액 현금이든 소액 비중의 수익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밀려버린 다른 포트들을 같이 좀 상쇄시키면서 지어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급락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포트 관리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테마와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장에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되는 걸 보고 정말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뭐 욕이 나오는 그런 장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맞춰드렸던 전략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대응은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뭐 여전히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증시 안에서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 사건들이 좀 자주 좀 나오죠. 어제도 이제 미증시가 마감했었던 내용들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는 3대 지수가 전부 이제 하락을 했어요. 다우존스도 어제 1% 넘게 빠졌고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6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미증시가 상방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이제 퍼포먼스를 같이 보여주지 못하다가 이렇게 이제 악재성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좀 하방으로 방향성이 좀 커지는 상황 안에서는 우리 증시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라고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함으로써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좀 흔들리니까 우리 증시도 이런 미증시 안에서의 기술주들에 좀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당겨줄 수 있는 뭐 주요 업종, 3대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제약 요렇게 이제 있을 텐데 지금 뭐 제약주 정도만 제외하고는 주요 주도 그 업종들이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9%대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종가는 8%대에서 마감을 했고 실적이 잘 나왔음에서도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서 지금 시장은 좀 공포감이 굉장히 좀 많이 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수의 움직임,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뭐 잡주 마냥, 뭐 스몰캡 종목 마냥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저점의 끝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은 충분히 많은 하락이 좀 단기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등 시에는 그래도 지금의 이제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간 만큼 반등도 이제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좀 희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은 뭐 지수 자체는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좀 인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역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락 지수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뭐 지금 돈이 쏠리는 곳들을 봐야죠. 요즘에는 그 미국에서 대선 이슈들,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흔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반사익 수혜가 될 수 있는 뭐 이제 대선 테마주들 아니면 뭐 개별 이슈 종목들 몇 개들 이런 것들만 이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그 자극을 하면서 좀 새로운 수익들을 좀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뭐 그런 종목들은 이제 뭐 비중을 뭐 깊게 가서 멀리 보고 장투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단기 시세를 보면서 수익 쓸 때 빠르게 먹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취하면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려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제거를 좀 하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한 줄 평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한 한 줄 평도 지난 방송과 지지난 방송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좀 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좀 새로 뽑아온 종목들과 지금 테마의 어느 쪽으로 흐름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뭐 강의를 통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또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충분히 누구한테나 힘든 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 간에 계좌 간에 좀 격차가 좀 벌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솔루션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리고 특히 이번 달에 굉장히 힘든 장이었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은 또 신기하게 잘 살아남곤 했거든요. 자, 위기에서 빛을 내는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오늘도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르고 내린 많은 특징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말씀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네, 뭐 시장의 하락 요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뭐 좀 별로였죠.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은 오후장에 양봉 마감, 그다음에 상승 마감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긴 했지만 오늘 장중의 흐름,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종목이죠. 에코프로 BM이 오늘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쓰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좀 간당간당한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특징주로 이 에코프로 BM을 시장 흘러가는 흐름을 좀 잡아들기 위해서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이 시가총액 1등 종목인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보여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뭐 스몰캡 기업 마냥 뭐 흔히 말하는 소형주들 잡주 마냥 변동성이 좀 많이 큰 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급반등이 나오면은 또 시장에서는 뭐 이제 뭐 전기차의 바닥이다, 뭐 새로운 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52주 신저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뭐 미국에서 들려오는 리스크 얘기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뭐 충분히 빠진 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타이밍이 우리가 지금 저가 매수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뭐 최근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좀 고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어제 미증시가 급락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그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 부분에서는 뭐 예상치보다는 뭐 근접하게 나왔지만 EPS 측면에서는 예상치를 좀 어긋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밀리고 어제 또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과거에는 테슬라의 흥행을 따라가는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뭐 실적주로 부각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뭐 좀 개별적인 이슈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과거에 랠리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충족할 만한 모멘텀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배터리 종목들한테 희망 고문을 좀 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은 저를 좀 미워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서, 저는 뭐 여기 상한가스쿨에 나왔었던 뭐 1월달 뭐 이때부터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쪽에서 투자의 기회를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에 수익을 좀 극대화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은 뭐 결과치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현금 정도는 지금 뭐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좀 돌리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저는 뭐 최저 바닥을 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하락 추세를 오래 탔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 사이클을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최저 바닥에서 잡지 않아도 정확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 신규 매수로 저가 매수를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추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뭐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좀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주도 업종들의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다가 다행히 오후장부터는 상승 전환을 했었던 에코프로 BM 2차 전지부터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아쉬웠죠. 그러면서 장 초반에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호재나 상승 모멘텀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당분간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즘 잘 가는 테마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 섹터들로 눈을 돌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에코프로 BM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뭐 특징주들이 많지가 않죠. 그중에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이 오늘 다른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액션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양봉들이 좀 자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들이 뭐 외국인 위주로, 그 다음에 연기금 위주로 매수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좀 뭐 팩트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팀원, 위메프 등 뭐 이렇게 해서 요즘에 뭐 부도 우려에 대한 부분들, 뭐 Q10 사태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네이버 쇼핑이 반사익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 좀 이슈주들을 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좀 반사익 테마를 뭐 깊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앞서서 이제 그 뭐 2차 전지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반도체가 좀 아직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바닥에서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이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올해 상반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가가 이제 뭐 지금은 조금 더 내려온, 상반기보다는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의 시점은 점점 가까워질 것이고, 최근에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전반적인 제약주 시장들도 살아나고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장주 섹터들도 야금야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AI 시장이 좀 그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반응을 좀 더 보였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진 못했었던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많은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뭐 양호한 그런 실적 흐름들도 컨센서스 이상치는 계속해서 좀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수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바닥에서 기다리고 저는 뭐 준비하기에도 충분히 오히려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은 일단은 뭐 뉴스를 타고 이슈의 반사익 수혜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각이 됐지만 올해 뭐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 이후로부터는 좀 멀리 볼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호재들이 많이 더해질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Q10 사태 터지면서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이버가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장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오늘은 3.67%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네이버 광고와 연관됐던 광고 이 관련주들도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금리 인하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네이버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자, 이제 뭐 제가 언급드린 제 종목들을 좀 같이 리뷰를 하고 AS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BNC라는 종목을 볼게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을 7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제시를 드려서 뭐 여전히 꾸준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었던 흐름은 사실 지금 정도 지났으면,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이거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시를 드렸는데, 뭐 그래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뭐 같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연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 흐름 대비해서 확실히 좀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어제, 그 다음에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28%가량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 테마성 종목들, 좀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먹힙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불과 직전 방송,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음봉이 나왔었던 요 날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한국 BNC를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전히 관심권에 두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후로 다음 날 이 종목은 대략 한 9% 정도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죠. 이때도 뭐 11%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뭐 새로 접근하신 분들께도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BNC가 이 그 GLP-1 비만 치료제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에 시장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미 대선에 대한 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대마 합법화 관련된 내용 안에서도 한국 BNC가 같이 발을 좀 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이제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이런 끼들을 같이 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매물대에서 박스권을 돌파한 이 시점에서는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저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한 28%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제가 이번 주 제 화요일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초 드렸던 바닥에서는 대략 한 28%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저는 이 수익률이 30%대, 40%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상승률을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모든 섹터들, 거의 전반적인 섹터들이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약바이오주는 오늘 좀 그 안에서도 조금 견뎌주는 느낌이었죠. 이 비만 치료제 테마, 그리고 해리슨 부통령의 대마 관련된 테마로도 묶이는 한국 BNC AS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다소 빠지기는 했는데요. 오늘을 딛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익률 지금 28%인데 28%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이유 있는 믿음을 보여주셔서요. 이 종목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주실 종목들이 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쭉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7월 지난주인가요? 히든 종목으로 제시드렸던 하나 시스템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 시스템이 뭐 오늘은 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임팩트가 굉장히 좀 강했죠. 그래서 제시드렸던 두 자리 수익률은 뭐 충분히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기다렸던 뭐 일주일 정도 사이에 단기간 안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미 대선 테마에 대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첫 번째 방송에서는 제가 트럼프에 관련된 종목으로 방산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제가 과거에 그 LIG 넥스원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들이 너무 잘 가는 걸 보면서 덜 올라간 종목으로 지난 뭐 2, 3월 달에는 현대로템을 제시를 드렸고, 현대로템도 뭐 굉장히 좀 좋은 액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 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죠. 그리고 1거래일, 2거래일, 3, 4, 5, 6, 7거래일 정도가 지나면서 대략 어제 뭐 17% 가량의 수익률과 상승률이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종목이 뭐 VI 걸리고 잘 올라가고 익절 구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노란톡 저희 그 대화방에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시장이 좀 무난했었을 때는 이렇게 수익 종목들이 나오면은 막 이제 인증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수익도 많이 내시고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져서 그런지 좀 분위기들이 예전만치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뭐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모든 종목들이 다 성공을 할 수는 없죠. 지금은 시장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제법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시드리고 시장이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역행하는 종목들 수익률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 수익률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좀 지금은 뭐 현금이 좀 부족하다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좀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 현금들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수익으로 좀 상쇄시키고 덜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이 돼야, 그래야 나중에 지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수익 낼 만한 종목들이 더 많아졌을 때 그때 계좌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입주를 하신 분들 그런 이제 좀 그 저의 의견까지 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이 오늘은 뭐 다시 대밀리긴 했으나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처음 제시드렸었을 때는 이제 방산주 자체가 뭐 테마성보다는 가치주 성격으로 앞으로 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다른 테마주와는 좀 다르게 만약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뭐 가격을 좀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뭐 재접근의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멀리 보고 가려는 관점에서도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17% 수익률 보고 있었던 하나시스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조금 아쉽게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20,05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네요. 이 방산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 참고하시면서 멀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톡방 안에서 방금 말씀 주신 한국 BNC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추천주들 리딩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어플 키셔서 이 촬영 앱 누르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톡방 많이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 다음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드렸던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리뷰를 해드릴 때도 상한가 종목이 나왔고, 제가 매달 그래도 강의에서 추천드리는 종목 혹은 뭐 히든 종목 이렇게 뭐 한 종목씩 이렇게 제시를 드리는데, 그 안에서 매달 상한가 종목이 적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제가 그래도 시장이 좀 더 어려운 만큼 상한가 종목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현대 에버다임이 뭐 좀 시원하게 잘 뚫어준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와서 지난 월요일 상한가 이후에 뭐 최대 수익률은 대략 한 60% 이상으로 좀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뭐 여전히 급락을 했고,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이 미 대선 테마를 강조를 드리고 같은 주제로 이제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이 적중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률을 높여주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좀 테마주 장세가 뭐 확실히 좀 맞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런 이제 좀 결과치와 수익률로 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랑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 안에서 그 다음 이제 제시를 드렸었던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도 뭐 그만큼 터지진 않았지만 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단기간 안에 만들어 드렸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노란톡 안에서도 이제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수익이 뭐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테마성 종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뭐 아쉽지만 우리가 시장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여전히 이런 테마주의 순환 장세는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뭐 차익 물량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 그 테마주 안에서의 순환매와 흐름들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항상 이런 테마주들은 날아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강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현대 에버다임 들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락장 안에서도 오늘 굉장히 또 잘 갔던 테마주고요. 그러면서 현대 에버다임 오늘도 추가 상승 보여줬죠. 이 대선주들 순환매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수익률 무려 64%고요. 그리고 같은 말씀 주신 관련 테마주 서암기계공업도 잘 가고 있거든요. 자, 요즘 같은 테마주 장세에서 종목들 적중률이 진짜 좋은데요. 우리 본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누르신 다음에 링크 눌러주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에서 무료 리딩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뜨고요. 이 링크 눌러주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하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뭐 급등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지수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는 맞지만 다들 좀 파이팅 하셔서 또 좋은 결과치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보면서 바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았죠. 코스닥 지수의 하락 추이가 그냥 눈에 띄게 굉장히 좀 급격합니다. 그리고 좀 불안 요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장세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74%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쪽에서의 낙폭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가장 좀 큰 요소가 됐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코스닥 지수도 오늘 나름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나름 뭐 방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장중에 보니까 오전장에는 코스닥 지수 안에 상승 종목의 개수, 하락 종목의 개수를 비교했었을 때 코스닥 내에서 하락 종목의 개수가 1,400개를 넘어가더라고요. 상승 종목이 뭐 거의 없는 그런 장세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참 뭐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트렌드, 그다음에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결과치들이 그래도 나름 잘 나와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6월 달에 그 급락도 있었고 6월 달에 급락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달에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7월 달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 6월 달에 빠졌었던 것보다는 더 급격한 하락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과 과거를 좀 비교해 봤었을 때 저는 6월 달 시장 그 강도가 조금 덜 했었던 6월 달의 시장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더 어렵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저는 시장이 빠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뚜렷한 이유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돌려지는 시나리오를 조금 더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7월달 지금은 뭐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저의 뭐 6월 중순 이후 6월 말 7월달 제 방송들을 다 보신 분들은 제 종목과 그다음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뭐 굉장히 좀 잘 가고 있고 뭐 수익이 잘 나는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도 뭐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었고, 뭐 나이백이라던가, 뭐 한국 BNC, 그다음에 뭐 방산주들, 그다음에 뭐 현대 에버다임,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이런 수익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6월 달과 7월 달을 비교해 봤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시장이 빠질 만한 뚜렷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지 못할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시장이야. 이런 것들이 잘 캐치가 돼서 7월 달에 이제 상한가 스쿨 수익률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좀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빠지는 뭐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기사들을 보면은 자,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금 그 임기가 시작이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미국으로 대미 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로 이제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 이제 뭐 금액 자체가 역대급으로 많이 좀 늘어났다. 이게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만들어 온 그런 이제 그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과거인 2차 전지 종목들도 많이 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과거에 이제 다음 대선에 이제 가장 큰 키워드로 반도체 강국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내세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약간 좀 재료가 좀 깨지게 되면서 좀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가 이제 좀 결정됨으로써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줬었던 뭐 반도체 업종을 도와줬었던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도와줬었던 그런 정책들이 다 이제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완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은 좀 과하게 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는 뭐 이제 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한테도 지원금들을 많이 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줘. 그러면 이제 너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같이 성장하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안에서 이제 전기차 의무제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완성차 기업들은 뭐 몇 년도 이후에 몇 퍼센트 이상,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전기차를 찍어내야 돼. 요런 이제 그 조항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제 좀 좋은 분위기를 과거에는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후보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디스를 많이 하고, 이제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사퇴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트럼프 후보의 그런 이제 좀 지지율과 우위가 점쳐진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도 업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게 뭐 가장 큰 요인이겠죠. 어제는 물론 미증시도 뭐 테슬라도 많이 빠지고 뭐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내일 당장 지수가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이제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다 희석이 되고 소화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는 아직은 뭐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고 힘들면은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에서는 이제 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실적주를 매매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뭐 좀 되게 세상 편하게, 맘 편하게 막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저평가 실적주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시장이 빠지면 현금들이 충전이 되고 물려있는 종목 하나 없이 저가 미서의 기회가 너무 좋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매매하고 현금이 너무 없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선택을 해서 좀 그 매도 이후에 현금 확보도 좀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좀 밀려 있는 계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좀 적극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실적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뭐 믿었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역대 분기 최대 실적 이런 것들 뭐 예상했었던 내용들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증시에서 그 어제 기술주가 빠졌었던 그런 여파들이 나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오늘 8%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굉장히 좀 많이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뭐 다른 종목들과 지수들도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뭐 공포감이 아직은 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아쉽지만은 우리 그 주도 업종들한테는 지금은 상승 모멘텀들이 아직은 좀 불어오진 않았다. 뭐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실제로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뉴스로 나오면서 반도체가 오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호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같은 테마를 제가 벌써 방송을 미 대선 테마를 4번째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은 보통 지수의 주도 업종들이 잘 가면은 테마주 쪽으로는 돈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은 그냥 뭐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먹거리도 뭐 다양하고 많겠죠. 근데 지수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기서 빠지고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그 현금들은 시장에서 테마주 쪽으로 재료주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게 돼요. 근데 제가 4번 연속으로 지금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쪽 테마에 이제 강세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뭐 수익은 잘 내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보셨다시피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해드렸고 제가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음도 이제 AS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런 재료주들의 테마주들의 순환장세 이런 것들을 같이 편입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인 그런 시장이 좀 돼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영상, 뭐 지난 최근에 방송들을 보면은 7월 22일이네요. 최근 국내 증시 흐름 이러면서 반도체랑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좀 힘든 그런 시기이고 그다음에 지수 상승 견인의 유일한 희망 이렇게 이제 써서 비만 치료제 테마의 부각 가능성.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좀 키워드와 트렌드 테마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시드렸던 한국 BNC 이 종목도 제가 과거부터 좀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고 직전 방송에서도 제가 리뷰를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최근 사이에서도 이 한국 BNC는 액션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앞서서 리뷰해 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17%의 상승률이 3거래일 사이에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미 대선, 뭐 해리스 정책, 뭐 양방향 테마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 매매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테마주 쪽으로 한번 또 계속 얘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 국내 증시 흐름 이거는 7월 22일 방송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얘기를 하고 테마주에 그래서 빨간색으로 결국에는 개별 테마주의 순환, 장세, 집중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놨네요. 빨간색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아무튼 이 테마주 순환매를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테마주 안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테마주 그래서 뭐 현대 에버다임과 그다음에 이제 SY 이런 종목들에 또 하이라이트를 해드렸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7월 15일 날 제가 이제 차트를 콕 집어서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뭐 제가 장중 공개 방송 무료 방송에서도 같이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뭐 이런 현상들 뭐 상한가 종목이 이쪽 테마 안에서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직전 방송, 제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월요일 날도 제가 미 대선 테마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해리스 관련된, 이슈가 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은 해리스 관련주로 더 부각될 수 있는 IMBC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방송 화면 안에서 그 강의를 좀 해드렸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날이었는데 월요일,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거래일 동안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대략 한 20%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요즘 방송 안에서 이런 그 뭐 히든 종목이든 방송 안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대부분 다 좋게 나왔어요.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 중에서 뭐 하나 정도는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 이 중에 하나는 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 테마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뭐 강의도 뭐 같은 내용이지만 이쪽 안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같이 찾아보고 새로운 이슈와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잠시 후 8시에 제가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고 오늘의 종목 안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은 원탑 히든 종목을 또 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강의와 종목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여드렸으면은 적어도 한 종목 정도는 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많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좀 임하시고 같이 좀 수익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위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스마트폰 사진으로 요거를 이제 찍으셔서 이제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이제 방송,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입장이 가능한 링크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돈 받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하면서 또 소통하고 종목 제시 드리고 하니까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미리 좀 입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상한가 스쿨 방송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굉장히 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를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상한가 스쿨이 이제 종영될 날이 이제 얼마가 남지 않았는데 제가 막판까지 지금 요즘에는 또 유종의 미를 또 잘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막판까지 또 추가적인 상한가 종목이 나올 수 있게 또 좋은 종목들 잘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미국 대선 관련된 이 플로우를 한번 보자고요.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돌아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에 첫 대통령 TV 토론 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토론회에서 아주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막 버벅거림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어를 막 잘못 선택을 해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막 푸틴이라고 하고, 막 이런 실수들이 나오면서 막 민주당 안에서도, 같은 당 안에서도 막 실망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민주당 대표로서 다음 대선을 나가도 되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트럼프를 이제 저격한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귀를 스쳐가서 이제 막 귀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뉴스 기사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경호원을 뚫고 막 주먹을 쥐면서 막 이제 그 어필을 막 하죠. 그러면서 그때 막 트럼프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또 활동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관련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또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음 대선 후보에 사퇴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은 거기서 이제 극에 달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흐름들로 보니까 그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민주당에서 누가 나갈 것이냐, 많은 후보들, 차기 후보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대선 안에서도 계속해서도 이슈거리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화면도 이제 같이 볼까요? 자, 바이든 정책 수혜주로 평가받는 반도체 2차 전지들은 약세.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바이든 정책 수혜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칩스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전기차 의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굉장히 좀 잘 조화가 만들어졌었는데 사퇴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좀 좋은 상황이 되진 않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지지율 강세 소식에 관련 테마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죠. 우리가 많은 수익을 크게 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있고 가상화폐 혹은 이제 방산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 다음 화면을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뭐 이미 좀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안에서도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고 거의 뭐
됐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을 한 번 더 펌핑 시켜주는 그런 이제 자극제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뉴스를 볼게요. 그 다음의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가고 있었던 이제 대선을 준비했던 시즌에는 트럼프가 이제 확실히 이제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 해리스로 교체가 되면서 교체가 되려고 하면서 지지율이 측면 안에서도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돼요. 그래서 뭐 아래쪽에서는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추월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관련 테마주들한테 굉장히 큰 자극제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해리스 관련된 이 테마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노출이 막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서 시장에서는 테마주를 막 이제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막 따라다니는 연설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요런 부분들을 강조하구나. 그럼 그게 바로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그 시즌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의 그 행적을 보았었을 때 이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 마리아나의 뭐 의료 합법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부통령으로 이제 있는 상황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 관련된 첫 번째 정책적인 수혜주가 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거는 7월 22일이네요.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그 다음에 아이큐어, 뭐 에머리지, 한국 BNC 이런 종목들을 강조를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요때 이 글이 다음 화면이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이제 첫 테마가 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생기고 있어요. 다음 화면 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이제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낙태 관련된 종목, 메디케어 관련된 종목, 민주당 전반적인 친환경 정책 수혜주들, 민주당 쪽에서의 약간 좀 입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이제 친환경 정책주들이 힘을 쓸 가능성들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인맥주로 부각이 될 수 있었던 뭐 IMBC 이런 종목들이 해리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오성첨단 소재는 제가 그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주의 강세, 오성첨단 소재 뭐 최근에 급등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제 특징주 뉴스도 이제 나오기도 했고. 자, 다음. 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해리스 관련된 종목으로는 키워드 딱 2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강한 테마는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낙태권 부활시킬 것. 이번에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막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대생들 있는 데서 이제 좀 자리를 가지고 그 지지를 좀 호소하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흑인 여성들한테 낙태권을 되살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처럼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이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아직 뭐 3거래일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낙태권 관련된 요런 이제 좀 제약주들, 그러니까 뭐 제약주들 안에서는 뭐 사후 피임약이라든가 요런 거를 만드는 그런 그 제약주들이 되겠죠.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 그다음에 여전히 흐름이 깨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길게 이어진 임팩트는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저는 추가 상승 랠리들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약품과 마찬가지로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낙태권 관련 관심 종목 제시. 제가 방송에서는 이 종목이 그래도 좀 덜 올라간 종목인 것 같다라고 제시 드릴 수 있는 게 명문제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체크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일정과 행사를 가지면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메디케어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관심권에 기대권에 둘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우리가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내리기도 했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대할 때는 이런 거를 좀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이 대선 테마주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들이 자익할 때 수급이 막 많이 쏠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 시장의 반대급부로서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유지가 되면은 테마주들은 굉장히 잘 올라가는 흐름들이 뭐 과거부터 이거는 뭐 당연한 뭐 공식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주와 이제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저는 티키타카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 뉴스가 나오면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뉴스 나오면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또 반대급부의 움직임 나오고 양쪽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반대급부의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주들의 수혜주들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 티키타카라지만 급등 종목들은 계속 주고받고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일부 현금들을 가지고 양쪽을 모두 매수를 할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고 테마주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이 꼭 급등주 따라가다가 물리고 하면은 테마주는 위험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중을 시켜드렸던 것처럼 좀 덜 올라간 종목으로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음봉 단계에서 이제 양쪽을 이제 힘이 없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종목들은 제가 과거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고 결과치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 쪽 안에서도 우리가 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드리는 히든 종목은 해리스 관련된 정책 수혜주. 근데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해리스 관련 정책 테마 수혜주, 현대 에버다임 우리 상한가를 먹었었던 그 종목의 후속주로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마리아나 합법화와 낙태권 부활 동시 모멘텀이 가능한 바닥 종목이다.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도 제약주가 많죠. 그 다음에 낙태권 부활 관련해서도 아까 뭐 사후 피임약이니까 제약주들이 뭐 대부분이죠. 그리고 요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이래서 사실 반도체 2차 전지의 부재를 제약주들이 좀 채워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약주의 바닥주로서도 좋고 이런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그 다음 급등이 가능한 종목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장 마감 전에,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의 거래가 전부 끝나기 전에 그 흐름들을 보니까 오늘 화일약품이랑 오성첨단 소재가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셌어요. 이 종목들은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도하고 있었던 마리아나 테마주가 내일은 한 번쯤 더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이 스타트가 안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 큰 반응이 없고 노출이 더 될 수 있을 만한 이 마리아나 관련된 낙태권 부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후속 급등을 노릴 만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최근의 흐름들 보면은 뭐 하나씩 빨리 넘겨볼까요? 현대 에버다임도 뭐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종목 보시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제시드리고 19%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BC는 직전 방송에서 제시드렸는데 20% 급등이 나왔고요. 뭐 또 있나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18%까지 또 좋은 익절이 나왔죠. 히든 종목 서암기계공업도 14%.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춰서 가장 뭐 대응을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써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제시드렸던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입장하시고 준비하셔서 저랑 같이 또 좋은 수익에 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시작을 할 건데요. 요 위쪽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방송이 입장 가능한 그런 링크를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후반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이 무료 방송으로 빨리 넘어가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죠.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고요. 이 카메라 앱 통해서 링크 누르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시면은 우리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장 대응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뜨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번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